저희 업스테이지 커리어톡 전문연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업스테이지 전문연 모집 관련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전문 연구 요원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여러분이 등록하실 때 제출해 주셨던 사전 질의서를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이 업스테이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벤트는 업스테이지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업스테이지의 문화와 연구 분야를 비롯해 현재 모집하고 있는 전문 연구 요원 모집 공고와 절차에 대한 소개까지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러분이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했지만 그 외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은 저희 Q&A 시간을 통해 별도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슬리도.com에 접속하신 후 아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여기 링크는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발표를 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업스테이지의 AI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과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출동해서 편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짧은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참석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업스테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채용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업스테이지를 이끌고 계신 썬킴을 모시겠습니다. 썬킴 나와주세요. 네, 혜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Making AI Beneficial이라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AI를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사용하게 하자라는 것이 비전이 되겠죠. 그런데 우선 이 AI를 잘 사용하려면 이 AI가 잘 동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 AI가 잘 동작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그게 무슨 이야기지? 그냥 AI라는 거는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알고리즘들은 다 논문에 공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논문도 부족해. 아예 소스 코드까지 다 같이 올려줘 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분들을 바로 업스테이지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면요. 개발자가 이제 거의 없는 환경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 그냥 있는 모델을 한번 가져와서 우리 한번 돌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고 해도 실제로 가져다 사용하면 본인 환경에 또 본인 데이터에 이 AI 모델들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성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이게 AI 모델 있는 것만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또 가공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테스트 셋 같은 걸 만들어서 잘 피드백을 하고 성능을 본 다음에 그걸 여러 번 해서 이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비로소 이런 모델이 동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앞에서 있는 걸 좀 가져다가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머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성능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기본 모델이 되겠고요. 요건 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또 추가 학습한 경우에 어떤 그 성능을 표시해 봤어요. 우리가 OCR이라든지 뉴럴 검색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보면 이제 데이터를 새로 가지지 않고 기본 모델만 가지고 이제 내가 썼을 경우에는 한 75% 또는 요즘은 성능이 잘 나와요. 막 75%대로 또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태우고 새로 재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쭉쭉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 별 차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비스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섬을 넘어가면 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 연구 과제는 될 수 있지만 또 좋은 뭐 결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것을 또 유지를 하려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플랫폼과 이 서빙 플랫폼이 돌아가면서 이 서빙 플랫폼에서 계속 새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데이터 애널테이션 툴 들어가고 이게 피드백 되고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 항상 잘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하나의 태스크라고 해도 여러 개의 수십, 수백 개의 모델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또 튜닝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이 태스크가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요.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명 또는 뭐한 2, 30명까지 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각각의 회사들에서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몰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만 바깥에서 태워주면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안에서 다 돌아가게 해보자. 그게 바로 AI 팩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easy to apply 이 복잡한 과정을 팩으로 다 넣어줘서 바깥에서는 그냥 새로운 데이터만 넣어주면 이 전 과정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업스테이지입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어떤 하나의 인공지능이 이 모든 태스크들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팩화할 수 있는 태스크를 찾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OCR 그리고 추천 뉴럴 검색 팩을 만들고요. 그 팩은 OCR의 모델이 들어가고 이러한 요즘 MLOps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것들은 OCR 특화된 MLOps들을 넣어서 이걸 팩화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내가 OCR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폼들을 데이터로 넣어주기만 하면 전체 학습 과정을 다 이 팩에서 다 MLOps를 전혀 몰라도 자동화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추천, 누를 검색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태스크를 더 찾고 있고 다른 태스크들을 더 팩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멋진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MLOps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잘 개발해서 바깥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 MLOps를 전혀 몰라도 해당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최신 MLOps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MLOps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쉽게 잘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을까를 정말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소프트 엔지니어들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팩이 완성이 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싱글 모델로 모든 것이 다 동작되는 그런 모델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추가해야 되고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고 기존 소타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세계적인 1등, 압도적인 1등을 할 수 있는 또 AI 리서치 엔지니어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팩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팩들, 본인의 서비스 A사, B사, 뭐 모든 회사들이 자기의 서비스 안에 이러한 팩들을 그냥 도입함으로써 본인의 서비스가 AI화 될 수 있고요. AI 기능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고객을 AI로 업스테이지 해드리고 싶다,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 업스테이지 고객 그리고 저희들은 스타라 부릅니다. 우리 멤버들을. 이 스타 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와 함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여기에 함께 하실 분들 정말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썬킴 발표 감사합니다. 업스테이지는 이처럼 Making AI Beneficial, AI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누구나 쉽게 AI를 도입할 수 있는 AI 팩을 개발하고 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하시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업스테이지 이할석 CTO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활성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업스테이지에서 CTO 하고 있는 이활석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썬킴이 살짝 언급하셨듯이 그 기술 분야로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쪽은 컴퓨터 비전, NLP, 추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아우르는 전반적인 MLOps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자분들께서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그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고 AI 쪽은 한 세 개쯤 다루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세 개가 웬만한 AI 기술 전부를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제목부터 읽어드리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뭐 아시겠지만 AI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뭐 이제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기술의 힘으로 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안 되던 걸 되게 만든다라는 그런 자세 하에 여러 연구들이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죠. 연구라는 거는 원래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적으로도 저희는 많이 힘을 쏟고 있고 더 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팩 개념 살짝 설명드렸다 들으셨겠지만 사실 약간 유사하게 들리시는 보이시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저런 제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제품을 없던 걸 또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맞닥뜨려야 할 여러 기술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오셔서 같이 뚫어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저희 이름이 들어간 논문은 뭐 8편이 있는데 뭐 다 업스테이지 멤버로 작성한 거는 사실 클루가 저희 주도적으로 이 업스테이지 창업하면서 만든 연구 결과물이고 그 외에는 사실 이전에 했던 연구들이 이어져서 나온 겁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논문도 잘 쓰고 있고 더 쓰려고 하는 회사다라는 뭐 증거로서 저런 거를 8편 정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앞선 걸 하고 싶어 하고 더 앞서 나가고 싶어 하니까 기술의 최전선에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AI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앞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역할들을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약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AI 모델링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사가 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팀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팀 간에 협업하는 것들 그리고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가는 것들 이런 거를 문화화 그리고 제도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긴밀하게 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옆에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같이 엿볼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링 하시는 분들인데 막상 저기 개발팀이랑 협업을 긴밀하게 하다 보니까 개발이 재밌어 보일 수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도 뭐 역량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이 키워드일 것 같은데 당연히 성장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저희 회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사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과 맞닿아 있고 급변하면서 빨리 성장하는 AI 기술을 저희가 선도를 하려면 당연히 개개인의 성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관련돼 있는 문서라던가 그 문서라고 하면 이제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여러 일들에 대한 모든 문서, 그다음에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개발 직군까지도 각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A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뭐 공유하는 시간도 저희가 많고 또 대외적으로도 여러 그 테크톡부터 해서 내부 스터디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금요일 하루는 저런 스터디 데이로 되도록이면 다른 일정 안 잡고 빼놓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겪은 맨땅에 헤딩이든 어떤 결과물이든 그게 저희만의 경험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외로도 공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업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자연어 처리,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클루 같은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거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오픈소스 활동은 당연히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고요.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 공부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회사는 업무 시간에 공부 많이 하겠지만 저희 이제 AI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언급하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당연히 개인 스스로 뭔가 익히고 그걸 회사 업무에 적용하고 하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걸 얘기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봤는데 GPU 상황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업 멤버들 경험으로 이 연구 개발을 활발히 하려면 적어도 인당 어느 정도의 고정 대수만큼은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GPU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금의 현황이나 여러 현황상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기존은 한 3090 두 개, GPU 2개짜리 정도는 항상 쓸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거의 만들어졌는데 GPU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내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실 때마다 그 GPU를 할당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전체 GPU 풀이 클수록 사실 더 많이 쓰실 수 있고 뭐 노는 장비가 많을수록 본인이 실험할 게 많으면 왕창 끌어다가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3090 한 150대에 A100 한 4대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투자 이후에 지금 1차로 구매가 요청이 들어가서 아마 곧 3090은 한 200대, A100은 한 84대 정도, A10은 저기 서빙용 장비로 한 20대 정도가 곧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장비 리소스 내에서 실험하실 때마다 수시로 할당을 받아서 자유롭게 실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업무 기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기는 우선 초기 비용을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5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500만 원 내에서 업무 기기, 뭐 노트북이라던가 모니터 등의 비용을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회 참석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요. 소프트웨어 도서 같은 것도 지원하고 여러 테크 세미나도 초청을 하고 뭐 발표를 하셔야 될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뭐 어느 팀에 가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저희 조직도를 살짝 개발 쪽 관련 조직도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그 저희가 어쨌든 팩 중심으로 상품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 중심으로 제품이 나와줘야 되고 이제 실적 관리는 이 목표 조직, 이 팩별로 아마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조직은 이 팩별로 조직도가 될 텐데 사실 그 안에는 팩별로 뭐 컴퓨터 비전 NLP 분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팩은 추천에 관련된 엔지니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겠죠. 그래서 직군별로 컴퓨터 비전, 뭐 NLP 이렇게 직군별로는 성장 관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V 인력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한다던가 논문 같이 쓴다던가 이런 작업도 병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매트릭스 구조로 저희가 팀을 꾸리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뭐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팩이 한 2종류에서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 개발에 힘쓰시겠지만 당연히 이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뭐 논문을 쓰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활성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활성님께서 업스테이지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큰 그림과 그리고 저희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은 사전 질문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던 업스테이지 연구 개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업스테이지에 오시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각 분야별 연구 주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컴퓨터 비전, NLP, 레코멘드 시스템, 그리고 MLOps로 각 팀의 대표 엔지니어 분들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비전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해 주신 활성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태스크별로 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는 우선 OCR 쪽을 팩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컴퓨터 비전 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OCR 쪽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팩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선 OCR 쪽에 대해서 어떤 연구 주제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OCR은 먼저 이미지가 입력이 들어오면 그 이미지에 있는 글자들의 영역을 찾습니다. 그냥 일반 객체 검출이랑 유사하죠. 대신 이제 텍스트라는 단일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 검출을 수행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건 전통적인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죠. 네, 그래서 이쪽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이 글자 영역을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크롭해서 이미지 입력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 안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인식기 관련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입력에 텍스트 출력이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는 기술적인 것들은 약간 이미지 캡셔닝이랑 유사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이미지 입력에
그 이미지를 서술하는 문장을 뱉어내는 그런 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그 글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2D 공간상에 있는 글자들의 위치와 그 글자 값들을 알아냈지만 보통 글자가 뽑히면 뒤에 NLP 엔진을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NLP 엔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2D 공간상에 있는 그 글자들을 1D로 정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를 거치면 1D 스트링으로 이렇게 텍스트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NLP 엔진들이 붙을 수 있는데 사실 상업적으로는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키밸류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의 예를 들면 이미지 명함에서 뽑고 싶은 키의 종류가 제한돼 있죠. 뭐 회사명, 이름, 조직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기정의된 키들에 대해서 밸류를 뽑는 엔진을 파서라고 부르고 있고 이쪽은 거의 NLP에 좀 가까운 기술들이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연구 토픽들을 가져와 보면은 이제 글자 검출은 사실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영역만 검출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들 영역에 있는 여러 글자 속성들, 예를 들면 글자의 방향이라던가 뭐 글자들의 폰트라던가 뭐 크기라던가 이런 걸 예측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기술력을 뚫어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식기는 이게 띄어쓰기 같은 게 사실 좀 잘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의미적으로 사실 띄어쓰기, 문법적으로 띄어쓰기랑 이미지 단위에서 화소 단위로 띄어져 있는 거랑 이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풀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검출기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으면 한 줄이 한 단어가 이렇게 인식기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단어끼리 붙어 있는다던가 위아래 줄이 붙어서 멀티라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응하는 게 최근에 학계에서도 조금씩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구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시리얼라이저는 그 상용화되어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OCR API를 보면 다 룰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룰 기반으로 하려다 보니까 성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별로 굉장히 룰로 짜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으로 대응하는 것들도 슬슬 학회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고요. 파서 쪽은 사실 NLP 쪽이 좀 가까운데 그 NLP에서 프리트레이닝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근데 OCR 입력이다 보니까 2D 좌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의 프리트레이닝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OCR 버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리트레이닝 빡세게 잘 하는 거를 좀 연구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키밸류를 뽑고 싶지만 해당 문서 자체가 굉장히 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아야 100장 정도가 있을 때 이 키밸류를 어떻게 잘 뽑을까에 대한 연구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문서별로 키밸류들이 정해져 있어야 잘 뽑히는데 이게 문서별로 사실 파서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하나의 파서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적인 토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OCR 앞단에 이미지의 전철에 해당되는 여러 기술들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일례로 뭐 문서의 레이아웃, 뭐 이건 제목, 이건 표, 이건 수식, 뭐 이런 레이아웃을 인식한다던가, 당연히 그 기본적인 뭐 디와핑, 디노이징, 스포 레저레이션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이게 보통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걸 하는 목적이 사실 글자를 잘 인식하기 위함이잖아요. 보여지기에 좋냐가 아니고 인식할 수 없던 게 인식이 되냐 관점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모델을 링을 해야 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연구 주제가 있고, 공통적으로는 뭐 다국어 대응이 있죠. 나 언어별로 다 다르게 할 거냐, 한 모델로 다 대응할 거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 팩을 설명을 살짝 드렸지만 그 안에 이제 학습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학습을 할 때 저희가 모델 종류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델별로 후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논문을 구현해서 올린다거나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던가 이런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모델 카탈로그에서 사실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들 다르세요. 그래서 뭐 특히 추론 속도나 뭐 메모리 크기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 주 같은 거를 그렇게 모델 하드웨어 스펙적으로도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량화 작업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안에 팩 안에 학습을 위해서는 자동 학습을 위해서는 당연히 오토ML 같은 거, 그리고 저희가 연구적으로 아마 제일 많이 힘써야 될 게 이 모델 자체가 서비스 릴리즈된 모델이 잘 안 될 때 이 상황을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릴지를 우선 수동으로 하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될까, 뭐 이런 모델 모니터링, 디버깅 뭐 이런 쪽의 연구 주제가 아마 강하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OCR은 OCR 자체가 그 글자 자체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텍스처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꽤 성능이 먹힙니다. 그래서 이쪽 모듈을 좀 잘 만드는 거 이쪽도 연구 분야가 있고 OCR 자체를 확장을 해서 뭐 표를 인식한다거나 그러면 사진으로 이미지를 찍으면 아예 엑셀로 컨버팅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수식 인식, 뭐 화학식 인식 뭐 이런 쪽도 니즈가 있긴 해요. 그래서 표 인식은 저희 로드맵상에 있고 뒤쪽도 이제 아마 필요하면은 아마 확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럼 OCR만 하냐? 네, 지금은 이제 제한된 인력과 무슨 OCR 팩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지금 여기 오신 여러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오시게 되면은 여러 리서치 토픽들을 동시에 아마 뚫어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면 아직 안 정해놓은 상태고요. 그냥 큰 방향성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팩끼리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OCR 팩, 추천 팩 묶어서 뭐 이렇게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례로 만약에 추천에 쓰이는 상품 추천이다 생각했을 때는 상품에 있는 그 어떤 정보들이 메타로 떨어지면 좋죠. 그 딥러닝 활용할 수 있는데 뭐 그때 상품 이미지에 글자가 있다면 글자를 뚫을 수도 있겠죠. OCR로. 아니면 뭐 다른 임베딩을 하거나 이런 여러 메타를 한번 추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될 거고 비디오가 컨텐츠 되면 당연히 비디오에 대한 메타도 떨궈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 이미지 비전만 할 거냐 멀티모달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아마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팩에 필요한 어떤 메타를 뽑는 그런 컴퓨터 비전 작업 쪽 그다음에 검색에 필요한 어떤 메타를 뽑는 작업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그럼 어떤 기술이 들어가요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도메인마다 그 추천을 쓰는 도메인, 뭐 검색을 쓰는 도메인마다 완전 다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로 뭐 장소 검색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랜드마크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걸 하겠죠. 그쪽 논문들이나 뭐 데이터 셀시나 이런 걸 다루실 텐데 눈 검색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요청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눈 화장, 내가 내 눈 화장을 뷰티 유튜버를 찾아서 하고 싶어. 그러면 본인 눈과 유사한 눈을 가진 뷰티 유튜버가 어떻게 화장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눈만 보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는 완전 다른 기술이잖아요. 아까 장소 검색과는 다르게. 그래서 추천 검색이라 했지만 사실 이게 도메인이 딱 정해지면 아마 도메인별로 사실 굉장히 다른 컴퓨터 비전 기술을 다뤄야 할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어떤 것부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이게 팩화가 가능하냐, 팩에 필요한 거냐가 사실 첫 판단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미정인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전문연에 맞는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을 뽑을 계획이라서 이제 뽑으면 이런 걸 같이 논의해서 정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LP 분야에 대해 김준성님께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LP R&D 쪽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그 업스테이지 내에서 NLP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 중에 저희가 집중하는 첫 번째 분야는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입니다.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은 주어진 다큐먼트에 포함된 정보를 추출하는 태스크로서 초기에 집중할 R&D 아이템들은 주로 랭귀지 입력에 대해서만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특히 AI 팩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각 기업별로 커스터마이즈드 된 도메인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도메인 정보를 반영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서 내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아이템들로는 중요 문구와 엔티티를 찾아주는 키프레이즈 엔티티 익스트랙션, 문서에 담겨 있는 감정 정보를 찾아주는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문서에 대한 요약 정보를 추출하는 서머라이제이션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에 저희 아이템으로 잡고 있고 차후 연구될 미래 아이템으로는 일반적인 문서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테이블 차트, 핸드라이팅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언어 정보하고 온라인을 시켜서 앞서 말씀드린 아이템들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문서든 문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퀘션 앤서링에 대한 R&D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을 AI 팩을 통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기업들은 본인만의 도메인 데이터를 저희 AI 팩 플랫폼에 제공해 주게 되고 플랫폼 내에서 애노테이션 툴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 레이블의 일관성이나 클래스별 개수에 대한 밸런스 등의 데이터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매우 적은 수의 데이터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고성능의 안정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로
데이터, 모델링,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R&D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여기서 나와 있는 키워드들 중에 모델링 부분에 속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후에 데이터와 디플로이먼트 등으로 분야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파트에 필요한 것들만 좀 언급을 해보면 AI 팩을 활용하는 고객은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AI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며 쉬운 사용을 보장을 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질이 좋지 않은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기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기술로는 트랜스퍼러닝을 위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먼저 개발을 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한 AutoML, 특정한 도메인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제공된 레이블 클래스가 아닌 것들을 찾기 위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적은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가 그 다음에 임밸런스 데이터 핸들링 등이 있습니다. NLP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 중에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분야가 시멘틱 서치인데요. 수많은 종류의 다큐먼트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의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스크입니다. 특히 검색 쿼리에 대해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다큐먼트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랭킹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R&D 페이지에서는 내추럴 랭귀지 그리고 앞서 언급된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기술의 결과를 활용해서 의미 검색을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쿼리를 사용하는 유저 정보와 과거 쿼리 히스토리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추천처럼 랭킹을 재조정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앞서 CV 분야에서 설명된 멀티모달리티 데이터에서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검색 그리고 멀티링구얼 다중어 검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을 그려보자면 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 문서 자료, 음성 자료 등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색을 통해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을 찾아주거나 동일한 의미의 다른 언어로 구성된 문서를 찾아주거나 음성 파일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주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기술을 연동하게 되면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정제해서 검색 결과로 재가공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시로는 만약에 처음으로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업무 파악을 위해서 사내 위키 시스템에 쿼리를 날려서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수많은 정보들이 사내 시스템에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테고 본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손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 AI 모델은 회사의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필요한 결과를 시스템에 전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손쉽게 업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한 R&D 플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NLP R&D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준성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천 시스템 분야에 대한 소개를 이원성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원성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스테이지 이원성입니다. 저는 추천 시스템 분야의 최근 연구 트렌드랑 더불어서 업스테이지에서 현재 수행 중인 관련 연구 케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 분야는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성장해온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응용 학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앱,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앱이라면 각자의 비즈니스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별로 개인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추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추천 시스템 연구는 단순한 유사도나 단순한 컨텐츠 기반의 방법론들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이것이 2006년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된 방법론은 행렬 분해 등을 필두로 한 협업 필터링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이것이 또 2007년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형태의 초기 딥러닝 모델들이 추천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복잡한 비선형 상호작용 또는 시계열 데이터와 같은 추천 시스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뮤럴 CF,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세션 혹은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산업계의 성공 사례로는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에서 구현한 추천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추천 시스템은 기존의 이제 모델의 양적인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설명 가능성이라든가 시스템의 어떤 오퍼레이셔너빌리티 그리고 인과관계, 다양성, 공정성 등 추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업스테이지에서도 트리플 AI의 4편, WWW 한 편의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 논문을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추천 시스템 팩을 만들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1차적으로 협업 필터링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CF 방법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 이력을 아이템 그리고 사용자라는 두 가지 뷰로 보고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필터링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질의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서 추천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퀀셜 혹은 세션 레코멘데이션, 세션 기반의 추천입니다. 최근 플랫폼 환경의 대두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도나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세션 혹은 시퀀셜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스테이지에서도 이러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NLP 분야의 발전,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라든가 버트 등과 같은 브렉트루들을 그것으로부터 얻은 논리지를 효과적으로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 유스 케이스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그래프 기반의 추천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와 아이템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는 메타 정보 간의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아이템에 존재하는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시스템을 다루는 요소 중에서 인과성, 설명 가능성, 강화 학습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활발한 스터디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추천 시스템 연구와 연구 트렌드 그리고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업스테이지에서 함께 만들어갈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업스테이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MLOps 팀의 이준현님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참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준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MLOps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MLOps란 키워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이제 MLOps가 어떤 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팀에서 이제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업스테이지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트윗을 보시면 지금 테슬라에서 연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캐패시의 좀 오래된 트윗인데요. 이걸 읽어보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너보다 이제 코딩을 더 잘한다, 미안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그 우측에 이제 소프트웨어 1.0과 2.0을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요. 소프트웨어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핸드크래프트로 작성한 로직으로 돌아가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2.0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트윗이 의미하는 바는 소프트웨어 2.0이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1.0보다 좋은 성능을 낼 거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2.0이 풀어낼 거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모두가 백수가 되는 걸까요? 이제 그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소프트웨어 2.0 이라고 불리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의 딥러닝 모델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 이제 전체 기획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인데요. 첫 단계에 이제 기획한 대로 ML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어노테이션 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 가이드 문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앞서 연구자분들이 이제 많이 발표를 해주셨던 이제 ML 모델 개발 단계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기존 연구를 리서치를 하게 되고 해당 기술을 내재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들을 이런 내재화된 기술들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잘 풀리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단계에는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배포를 하고 버전을 관리를 하고
실제로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될 때 별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포된 모델이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모델이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유립스 2015년 유립스에 발표된 논문인데 네,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ML 시스템을 열어보니까 ML 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만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L 코드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ML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앞에서 이제 2단계에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뭐 만들었던 어노테이션 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동작하고 있는 ML 모델이 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을 차지했고 실제로도 개발에도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데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를 해서 효율화를 하는 이제 일체의 작업들을 MLOps라고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GPU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을 이제 돕는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 장을 봐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이제 AI 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고객사에서 모두 갖추기는 이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뭐 이제 사실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AI 팩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델을 전달해 드릴 때 저런 인프라스트럭처들도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이제 AI 팩이 될 거고요. AI 팩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모델만 오는 게 아니라 저런 인프라스트럭처도 같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AI 팩을 만드는 팀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요. 꼭 MLOps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네, 누구든지 지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현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업스테이지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번 세션들을 통해 좀 궁금한 부분들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전문연 모집 공고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연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 개발 직군에 대한 소개는 피플팀의 엄영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용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지원자 여러분의 선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게 될 피플팀 엄용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단계별로 어떤 전형들이 진행되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발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AI 리서치 엔지니어라는 크게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각 직무별 프로세스를 안내드리기 앞서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공고사항의 저희 필수 요건과 우대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 많은 단서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GitHub과 연구 논문 링크, 본인 소개 노션 등은 지난 발자취 통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그려보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개 직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지원서 심사 단계를 거친 후에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코딩 역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코딩 테스트 문제는 CS 기초 지식인 필요한 객관식 문제와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제 분량이 조금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지원자분들께 문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난이도와 배점이 높은 문제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 전략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인터뷰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CS 기본 지식, 그리고 코딩 및 문제 해결 능력, 프로젝트 수행 경험, 프론트엔드, 백엔드 스택에 대한 지식 정도입니다. 특히 인터뷰 진행 중에 라이브로 코딩 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기술 인터뷰에 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컬처 인터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업스테이지가 나가려는 방향, 그리고 개발 연구 문화 등 한마디로 얼마나 핏이 잘 맞으실지를 확인해 보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썬킴 대표님과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선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결과는 앞서 진행된 모든 테스트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다음 AI 리서치 엔지니어 선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리서치 엔지니어 선발 절차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전형과 유사한 듯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공고상 자격 요건, 우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연구 논문, 기석 등을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전형과는 다르게 AI 리서치 엔지니어의 경우는 코딩 테스트가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대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가 지원자분들의 기본적인 코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라면 딥러닝 코딩 테스트는 세부 분야별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난이도는 높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코딩 테스트 문제와는 다르게 문항별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고 배점도 동일하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딥러닝 코딩 테스트는 컴퓨터 비전, NLP 추천 등 각 분야별로 문제가 다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제 풀을 확인하시고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선택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술 인터뷰가 중요한데요. 보신 대로 결과에 따라서 딥러닝 코딩 테스트 또는 2차 기술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기술 인터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검증 전형 없이 바로 컬처 인터뷰 단계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인터뷰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럼 오늘 설명에 오신 분들이 기술 인터뷰를 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술 인터뷰에서 확인하는 사항 크게 5가지인데요. 우선 일반적인 AI, 머신러닝 이론 관련 지식, 그리고 최신 연구 논문이나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원서 내용을 기준으로 페이퍼 출간 경험 또는 AI 컴피티션 참여 경험 또는 AI 프로덕트 상용화 경험입니다. 특히 각 페이퍼나 프로젝트별로 질문을 드릴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아키텍처 설계 및 연구 방향성 설계 운영, 그리고 세부 AI 모델 설계 및 실험,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이렇게 3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공헌을 많이 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컬처 인터뷰와 최종 인터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드린 단계별 선발 전형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절차는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전문연구원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혹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진행될 라이브 Q&A 세션에서 많은 질문해 주시고 바라셨던 꿀팁들을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선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사전에 제출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업스테이지 소개부터 연구 분야, 채용 절차까지 모두 다뤄봤는데요. 그 FAQ에 대한 질문은 저희 히어로즈 용진님과 유라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번 전문연 지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피플팀의 용진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편입의 경우는 저희 공고상에 공지된 대로 지원서 제출 마감 일자가 1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이후 안내드린 직무별 선발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11월 이내에 모든 전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전직의 경우는 지원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개인별 일정 차이가 조금 발생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일정으로 진행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연 선발 절차의 생명의 속도에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까지니까 오늘 업스테이지에 공감을 하신 분들은 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전문요원 모집 계획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용진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의 경우는 이번 선발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2022년 상반기에 입사하시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2022년 하반기 선발 계획 같은 경우는 이번 선발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티오 중에 잔여 티오가 이제 또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과 저희 또 선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직의 경우는 전직 요건만 갖추시면 상시 지원이 가능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직군별, 분야별 모집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용진님께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많은 인원을 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의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별도로 분야별 티오를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좋은 분이면 모두 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업스테이지가 지금 현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인지들과 함께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연 재택근무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 히어로즈의 유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 연구요원은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으로 소속되시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정해진 연구 공간에서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아서 이제 전문위원분들은 다른 멤버들과 같이 그 정해진 연구 공간 외의 장소에서 이제 원격 근무를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 맞고요.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한시적으로 전문 연구 요원분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무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당연히 해당 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FAQ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전직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셨어요. 다른 기관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전직 TO가 얼마나 되고 전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유라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직의 경우에는 편입과는 달리 TO가 해상하다 할당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처음에 편입하실 때 부여받으셨던 한 개의 TO를 가지고 다른 업체로 그냥 이동을 하시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전직 TO는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직은 업스테이지가 병역특례 업체로 선정된 2021년 10월 22일부터 이미 가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직도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다뤄봤는데요. 답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올려주신 라이브 Q&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류 지원 마감이 11월 10일로 공지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추후 다른 공고가 올라올까요? 아니면 지금 지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이 부분 대해서는 아까 피플팀의 용진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선발하는 분들이 내년 2월에 기졸업을 하셨거나 내년 2월에 석사학위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월 졸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선지원 후고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많이 보팅을 받은 질문이 AWS도 AI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선도 테크사 대비 업스테이지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또 CTO로 계신 활성님께서 한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이 저희 투자 받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건 뭔가 답변을 잘 했다는 거죠. 네, 그 답변 그대로 전달드리면 크게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WS 쓸 수 있죠. 그런데 AWS를 쓰려면 고객의 데이터가 AWS에 있어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AWS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데이터를 AWS 안 쓰고 그냥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못 쓰죠. 그 다음에 내가 GCP, 나는 구글 거 쓰고 있어. 그러면 구글 거 써야 되겠죠. AWS 거 못 쓰죠. 이렇게 본인 GPU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 쪽에 바인딩이 됩니다. 저걸 쓰려고 한다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팩에 나온 결과물은 사실 AWS에서도 쓸 수 있고 GCP에서도 쓸 수 있고 본인들 그냥 자체 서버에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크로스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계없이 디펜던시 없이 쓸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OCR, NLP 추천 이렇게 잡은 이유기도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회사가 굉장히 잘 되면 정말 다이다이 뜰 때도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잡은 토픽들은 사실 언어적인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 기술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잡은 이유가 일례로 아마존에서는 제대로 된 OCR API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어요. 한국어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혹시나 붙게 되더라도 한국어만큼은 우리가 잘하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한국어, 일본 NLP 포함해서 추천도 그렇고, 일본,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다음 유럽, 이렇게 저희는 약간 그림을 대충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리티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붙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다이다이 떠야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때 가서 붙어보는 걸로. 네, 붙어야 된다면. 근데 뭐 이건 비하인드지만은 그 AWS는 클라우드의 매출이 메인 BM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관련 파트너십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AWS는. 아마 구글도 그럴 텐데.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으면 사실 AWS에서 쓸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열어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메인이 그 클라우드 비용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여기 지금 발표자로 계신 분들과 비롯해 앞으로 들어오실 여러분들이 또 업스테이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또 나온 질문은 코딩 테스트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인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다른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신 준현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적인 그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이제 리트코드나 뭐 국내에는 이제 프로그래머스나 뭐 해커랭크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제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준은 이제 이지에서 미디움 정도, 네, 리트코드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분야를 다양하게 출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수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 풀어야 합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 푸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푸시면은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다음 질문 올라온 게 지원하려면 딥러닝 무조건 잘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준성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직군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직군은 딥러닝과는 무관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 그 AI 리서치 엔지니어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면 사실상 머신러닝이나 혹은 딥러닝 쪽에 있는 그 지식이 저희가 필수적으로 검증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간상 한 몇 개 정도 좀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자분과 비슷하게 3월부터 전직이 가능한데 추후 새로운 공고가 올라오나요? 이 부분은 용진님께서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전직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그 현재 선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AI 리서치 엔지니어는 신규 편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직의 경우는 분야를 저희가 제한해 두지 않고 상시 지원이 또 가능하시니까 현재 저희 오픈된 공고 중에 본인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고, 대신에 지원서에 본인이 전직 대상임을 밝혀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개 정도 질문만 더 다뤄볼 텐데요. 일단 여기도 날카로운 질문일 것 같아요. AI 팩을 도입하더라도 AI 엔지니어는 그래도 각 회사별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전체 자동화가 아니라 AI 엔지니어도 AI 팩의 루프에 끼워져서 AI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 부분 혹시 활성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답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팩을 설명드린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동화를 최대한 넣어서 AI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이제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팩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학부 졸업생 원래라면 한 2, 30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개발량이 들어갈 AI 개발 일을 한 학부 졸업생 2분이 저희 팩을 익히시면 할 수 있다를 약간 목표로 해서, 근데 그게 가능한 사실 태스크를 우선 팩화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인력도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뭐 학부 졸업생인데 정말 잘하는 학부 졸업생이었다면 점점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게 적어지게끔 저희가 팩을 잘 자동화하고 또 사용성이 좋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여러 전략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 인하우스의 인력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외부 업체랑 협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제 SI업을 하시는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OCR이면 OCR 그런 그 SI 업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팩을 납품을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팩을 들고 달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또 업스테이지 오셔서 그런 날카로운 제안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룬거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여기 또 보팅으로 올라온 질문,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 그 퀘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라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게 그 전문연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여쭤본 건지 아니면 저희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여쭤본 건지 조금 공간이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은 자율 출퇴근제를 하고 있긴 하고요. 그래도 보통 한 9시, 10시 사이에 이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 8시, 7, 8시쯤 되면은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그 전문령 분들은 복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이제 완전 자율은 조금 힘들고 그 좀 정해진 시간은 두어야 하는데 그 저희와 조금 업무 그 시간을 맞추자면 한 10시에서 7시 정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라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업스테이지 커리어톡 전문연 채용 설명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업스테이지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업스테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랩업 이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업스테이지 지원은 업스테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업스테이지 커리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